네, 주도주 발굴의 달인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는 투자 핫플레이스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는 오늘 시장 크게 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한 섹터 그리고 대미쿠 투자와 관련한 섹터를 볼 수 있겠는데 그중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한 섹터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스페이스X가 아닌 방산주로 묶이게 되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외국인이 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담아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예, 사실 오늘은 반도체 투톱이 다소 좀 쉬어가면서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조방원 중심의 그런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또 다시 또 이란발 지정학적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방산주들도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방산주들이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이 좀 일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 강훈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방산 외교를 계속해서 좀 여러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워낙에 큰 규모이기 때문에 가시적 성과가 바로 나오진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또 이런 또 노력들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들도 분명히 뭐 심리적으로는 뭐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지금 사실 미국 입장에서 이란을 굳이 공습하면서 뭐 금리까지 이렇게 튀어오르게까지 만들진 않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들도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그냥 지정학적인 이슈에 의한 것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점들은 감안하면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정학 리스크는 오래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언급해 주셨고요. 이렇게 첫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한 종목을 봤다면 두 번째로는 대미 투자 관련한 종목 중에 원전주들이 대다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원전, 에너지,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특징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골라주셨는데 심지어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자회사에 대한 납품 계약, 체코로의 납품 계약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유난히도 또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또 세 번째로 많이 들고 가고 있는데 이제는 10만 원 확인을 했으니까 10만 원 돌파했어, 오케이, 이제 시작이야, 신고까지만 이제 시작이야 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10만 원대 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움직임들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틀 전에 이제 체코발 원전 계약 수주 소식도 있었고요. 또 미국 쪽에서도 뭐 국내와 그 같이 협력을 통해서 국내 이 원전 K 원전이 미국 쪽으로서의 또 안착도 기대감이 상당폭 있는 부분들이고요. 계속해서 뭐 SMR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이런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이제 많이 있고요. 특히나 뭐 가스터빈 매출이 상당히 최근에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탑 업체들이 대부분 다 많이 지금 수주를 따놨기 때문에 이 후발 업체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환경들,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지금 뜨겁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뭐 밸류를 굳이 따진다면 그렇게 싸지는 위치는 아닙니다만은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런 수주와 함께 저는 뭐 주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그런 기대감의 상승의 룸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다른 원전주들도 오늘 동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장 오늘 뜨거운 섹터 중에 하나로서 원전 섹터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끌고 가는 원전 섹터, 그 안에서도 가장 강하고 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아가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총체적으로는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본다면 TLB 볼 수 있겠는데 소부장단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오전장부터 기판 쪽이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장에서는 ROE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으로 눈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데 기판이 아무래도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TLB의 경우에는 또 DDR5 관련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증설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렇게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TLB 여전히 상승 룸은 좀 남아있다고 보실까요? 예, 아무래도 뭐 기판 쪽은 이제 삼성전기가 뭐 하드캐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뭐 코리아 서키트와 TLB가 다른 이 기판주 중에서는 이제
그 양매수와 유입과 함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두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판주들이 최근 들어서 한 수개월간은 조금 고점 대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기가 쏘아올린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여타 다른 이 기판주 쪽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뭐 DDR5라든지 소캠2라든지 CXL과 같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고부가 기판 쪽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래도 기판 업체들이 대부분 증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TLB는 뭐 대량 증설은 아니지만 소량의 증설을 통해서 올해 이익을 상당히 더 크게 작년 대비도 2배 가까운 이익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랜 그런 또 행보를 보인 끝에 오늘 다시 한번 좀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TLB 한번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2배 가량의 이익 성장. 그렇다면 주가 룸도 충분히 2배 가량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닌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공략주도 TLB인 건가요? 예, 뭐 TLB로 정했고요. 사실 오늘 코리아 서키트, TLB 이런 회사들 기판주들이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상황들이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와 함께 주가지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물론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이제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염려가 주가를 좀 다소 고점 대비 쉬어가게 만들긴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부분들도 일부 업체들이 지금 이익을 전가를 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익 훼손에 대한 염려보다도 오히려 이 고부가 가치 쪽의 기판의 성장에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TLB 현재 지난번에 이제 이 76,900원 고점으로 해서 조금만 쉬어가는 흐름이 장기간 좀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1차 목표가 이전의 고점 수준 75,000원을 단기 목표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54,000원 최근 박스권 하단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을 손절고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는 결국에는 TLB가 선정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본다면 어제 공략주였던 NHN, KCP 오늘 하루 만에 두 자릿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종목으로 이미 이전에도 수익을 내주셨는데 하루 만에 상승률이 11%대 넘어서고 있습니다. 추가 전략 있을까요? 다음 주 화요일이 민주당에서 이 디지털 자산 법안을 발의를 위한 마지막 최종 회의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슈를 통해서 한번 선취의 관점에서 어제 제가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날이긴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러한 흐름 움직임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당초에 우려했었던 이 지방선거 이후에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이제 빠르게 또 희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주들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홀딩 의견까지 주셨고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점검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무방에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